별을 보기 위해서 밤하늘에 망원경을 가지고 나가면 어두운 하늘에 수놓을 수 없는 별들이 한가득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밤이 있기에 저희는 잠을 잘 수 있고 식물들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밤하늘은 왜 어두운 것일까요? 아마 답이 꽤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태양이 있고 밤에는 태양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낮에 하늘이 파란 이유는 대기가 파란 색깔의 태양빛을 산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기가 없다면 하늘은 항상 어두울 것입니다. 낮이던 밤이던 말이죠. 물론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빛이 시골로 가면 잘 보이기 때문이죠. 밤에 별을 잘 보기 위해서는 주변에 밝은 조명이 없고 공기가 깨끗한 시골로 가서 관측하는 것이 훨씬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주에서 찍은 망원경 사진들을 보면 대기의 영향이 하나도 없음에도 우주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주가 무한하다고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가 무한하다면,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의 개수도 무한하다면 사실 우주는 어두운 것이 아니라 무한히 밝아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무한한 공간 속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빛들이 우리 지구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가 숲속 안에 있을 때 모든 방향에서 나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방향에서 별빛이 관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우주에 별들이 균일하게 퍼져 있고 밝기는 평균값을 가진다고 할 때 거리 10광년 떨어진 별이 1개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20광년 떨어진 별의 개수는 4개, 30광년 떨어진 별의 개수는 9개로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별 하나의 밝기는 처음에 4분의 1배와 9분의 1배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결국 별빛의 총합은 거리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우주가 무한하다면 이러한 별들의 밝기를 무한히 더하는 꼴이 되므로 우주에서 오는 별들의 밝기는 무한대로 커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주가 어둡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알던 우주가 무한하지 않거나 아니면 별빛이 도달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장치가 우주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과거의 천문학자들도 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케플러 법칙을 발견한 케플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케플러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주는 유한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뒤집히게 됩니다. 만일 우주가 정적이고 유한하다면 우주의 경계에 있는 물질들은 만류인력에 의해 수축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결국 우주는 무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독일의 천문학자 올베르스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는 먼 우주를 여행하는 빛이 우주 공간을 지나면서 우주 공간을 채운 물질들에 조금씩 흡수된다는 이론인 가스층 흡수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치 숲에 안개가 낀 것처럼 안개 건너편에 있는 빛이 약하게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꽤 그럴듯한 설명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설명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먼지와 가스가 우주 공간에서 빛을 흡수한다면 먼지와 가스 자체의 온도가 올라가 발광성운이 되어 먼지 구름 자체가 별처럼 빛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올베르스는 이 모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주가 정적이고 무한하다고 알고 있는 천문학자들에게 크나큰 숙제를 남기게 되었고 이 문제를 오늘날에는 올베르스의 역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유한하다는 결론밖에 없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우주는 유한합니다. 엥?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물론 공간의 한계는 없겠지만 시간의 한계가 존재하죠.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의 나이는 약 137억 년입니다. 그리고 빛이 우리 지구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광속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50광년 떨어진 은하를 보게 되면 그 별의 50억 년 전의 별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천둥의 빛이 반짝하고 몇 초가 지나야 우리가 천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죠. 만일 더 멀리 떨어진 곳을 보게 된다면 더 과거의 우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멀리 가면 빅뱅 이후의 최초의 은하를 보게 될 수도 있고 더 멀리 가면 최초의 별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를 보게 될 수도 있죠. 별이 없는 우주 말이에요. 아하, 그렇다면 우리의 우주는 무한하지 않았던 것이군요. 그리고 별이 없는 우주에는 별빛이 없으니까 아주 먼 곳에는 정말 어두운 우주가 존재하겠네요. 네, 근데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에는 별빛이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빛은 존재했습니다. 바로 빅뱅 이후에 남아있던 빛,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또 뭐냐고요?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이해하시면 진짜 소름 돋으실 수도 있으니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빅뱅 이후 약 38만 년 동안 우주의 온도는 약 3000켈빈의 온도였다고 합니다. 태양 표면 온도의 약 절반 정도의 온도이죠. 이때의 우주는 전자가 수소 원자핵에서 분리되어 마치 클럽에서 춤추는 남녀처럼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들 사이에 껴있던 불쌍한 빛 입자는 이 두 입자 사이에 껴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때의 우주는 빛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우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온도가 3000켈빈 이하로 내려가면서 드디어 원자핵과 전자가 짝을 이루게 되었고 비로소 빛이 탈출하게 되었는데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빛은 빅뱅 이후 38만 년 이후에 만들어진 빛이라는 것입니다. 빅뱅 이후 별이 생기지 않았던 시기에도 우주 배경 복사라는 빛이 존재했던 것이죠. 이 우주 배경 복사는 현재에도 꾸준히 우리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빛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은하와 항성들의 복사 에너지를 합친 양보다 많다고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한 W맵은 우주 배경 복사가 우리 지구로 균일하게 온다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TV를 켰을 때 나오는 백색 소음의 5%는 우주 배경 복사로 인한 소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주에게서 계속 빛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은하나 더 멀리 떨어진 아기별이나 우주 배경 복사로부터 말이죠. 그러면 빛이 우리 지구로 도달하는데 우리 눈에는 왜 어둡냐고요? 이제는 장난 그만하고 진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929년 허블의 법칙이 발견되면서 우주가 정적인 것이 아닌 팽창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지구로부터 모든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는 우리 지구로부터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멀어지고 있는 은하들에게는 모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적색 변이 현상이죠. 소방차가 멀어질 때 소리의 높낮이가 낮게 들리듯이 음악을 0.5배속으로 틀 때 소리의 옥타브가 낮아지듯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은하는 적색 편의 현상으로 인해 파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파란색 별은 거리가 멀어지면서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을 지나 적외선으로 변할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빛들은 저희 눈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모든 파장의 빛을 볼 수 있었다면 밤하늘의 우주는 태양보다도 밝았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류가 그렇게 진화했다면 선글라스 회사가 거의 삼성전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색 편의로 인해 적외선으로 변한 빛은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주는 우리 눈에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요약입니다. 만일 우주가 정적이고 무한한 우주였다면 우리의 우주는 낮이건 밤이건 항상 밝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빅뱅 이후 137억 년이란 유한한 시간이 흘러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 은하들은 적색 편의 현상으로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나 적외선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망원경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요.